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생존 욕구, 맞아. 이거는 뭐 어리거나 70대 할배, 80대 할배들이나 생존에 대한 욕망들은 다 똑같은데 살아나겠다고 하는데 그 생존의 힘 자체가 어렸을 때는 내 속에 나오는 나 이거 하고 싶어가 되어서 생존 욕구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잘 싸우잖아요. 많이 싸우고 내 것 뭐 이렇게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라면서는 이제 이 생존의 욕구가 근원적인 것보다 관계 속에서 욕심으로 드러나 버리니까. 우리도 뭐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아이들은 이거 더 하나 하고 싶어서 선생님 하나 더 주세요인데 어른들은 쓰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좋아 보이니까 집구석에 갖다 놓고 싶고 막 이러니까 하나 더 주세요. 이거 얼마면 돼요? 막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참 많이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 사람을 그토록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좀 강팍하게 만들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뭐 오늘 주제하고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 교육에 특히 어린이를 만나는 젊은 청소년을 만나는 문화예술 교육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떠오르는 저의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정서적 기억이거든요. 어린 시절에 정서적 기억이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나갈 힘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즐거웠던 경험, 칭찬받았던 경험, 또 자기 스스로 좀 이렇게 좌절해봤던 경험, 뭐 이런 경험들의 총합으로서 문화예술 교육이 함께 그렇게 좀 연결되어져야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라는 생활 속에서도 좀 버티고 견딜 힘이 생길 것 같은데 문화예술 교육 또한 일반 제도 교육과 다르지 않게 결과와 성취 중심으로 체스 이야기했듯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통한 자기 뭐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자기 힘이 안 생긴 채로 자꾸 이렇게 좀 웃자란다고 해야 될까?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아교육에서 답사했던 10군데 유치원 중에 거기가 이제 다 재개발로 되어 있고 시장도 거의 절반만 운영이 돼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진짜 다 공사하고 있는 게 진짜 눈에 보여요. 그리고 동네가 길 건너편은 좀 아파트가 있고 거기는 진짜 약간 어쨌든 고립된 느낌의 이제 그런 데인데 저희가 제일 먼저 갔을 때가 가장 걱정됐던 게 바깥에 나와서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씨앗을 찾아야 되는데 자연이라는 환경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골목과 골목 그 정도의 아주 좁은 골목 이런 거밖에 없어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게다가 또 한쪽은 또 공사까지 그날따라 또 하고 있어서 아이들 안전하게 이제 갔다 와야 되는데 어떡하나 했는데 우연치 않게 어떤 페인트 자국이 어떤 아이한테 발견이 되면서 이제부터 색깔 찾기로 돌입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한 아이가 계속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거는 그냥 떨어진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계속 이제 그 안에 어떤 모양이나 뭔가 모양들이 계속 바뀌어진 것들이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고 어디는 어딘가엔 또 다르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9명이 정말 한 골목에 한 20분을 있었어요. 거기에 지나가는 고리 하나, 또 거기에 있는 돌 하나, 거기에 떨어져 있는 무슨 세이 클로바 하나, 아니면 남의 집 문 안에 들여다 있는 무슨 우산, 계단, 뭐 이런 것들이 얘네들한테는 이제는 도둑이 도망간 어떤 이제 발자취에서 어떤 구멍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귀신으로 이제 발전되면서 이 귀신이 이곳에 색깔들을 변신시키고 있다. 이제 여기에 꽂혀서 이제 따로 찾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계속 상상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던 게 얘네들이 글씨를 못 읽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광고 같은 문구인데 애들이 그 숫자와 글을 보면서 이 흔적을 해석해내는 자신들만의 이야기가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거기 계신 선생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이렇게 해주시 않고 아 탐정들 좋은 걸 찾았어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가 된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막 해주시니까 아이들이 와서는 저는 몰랐는데 그날 제가 여기 앞에 숫자 이제가 있었나 봐요. 옷이 그 아이가 아까 전에 봤던 그 숫자랑 좀 비슷하다며 이제 비슷하다며 막 저한테 뭐라고 귀신 언니. 그러니까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인 여기 있었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도 몰랐어 이 숫자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그러니까 가장 걱정했던 아무것도 없어서 가장 걱정했던 그곳에서 정말 하나의 어떤 그 이제 발견을 통해서 정말 재미나게 거기로 휘젓고 다녔던. 그래서 애들이 너무 집중해갖고 오자마자 힘들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눕는 거예요. 대굴대굴. 그래서 너무나 정말 저한테도 특별한 경험이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다시 거울로 보여지는 것들을 다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술 강사들이 예술 교육자들이 그 아이들 만날 때 당혹스럽잖아요. 때로는 나 안 해요. 그거 내가 왜 해요? 막 이렇게 달고 살거든요. 맞아. 그러면 그걸 얼르고 달래기 위해서 가진 아양 떠. 막 협박도 했다가 막 꼬시기도 했다가 막 그러는데 그거 자체를 모면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태도와 자세는 완전 달라질 것 같거든요. 이 코로나 시국에 이제 발달장애 친구들을 위한 모두를 위한 공연 이제 사실 그분들이 그냥 공연 접근성이나 뭐 이렇게 예술 교육 그러니까 특히 공연 접근성이 물리적으로 되기도 힘들고 또 일단 부모님들께서 공연장 자체로 오는 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담이 있잖아요. 외부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또 이제 이 아이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 때 또 이제 자기의 이제 당혹스러움과 그때 이제 상황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때문에 이제 오지 못하는데 저희가 이제 되게 운이 좋게 공연을 이제 만들게 됐어요. 요 시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주에 계시는 이제 제주연대 분들하고 좀 계속 네트워킹을 하고 있었는데 첫 공연을 이제 제주도에 가서 이제 그분들 코로나가 너무 좀 있어서 많은 가족들은 초대하지 못하고 한 4-5 가족 정도로 해서 이제 저희가 갔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감각적으로 저희 이제 배우들이 훈련을 했거든요. 이제 서로 반대로 하면서 이제 이미 리서치했던 것들을 토대로 그들의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옆에서 주고받으면서 이제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나름 마지막에 열려야 될 막이 하나가 있어요. 네, 이제 관객들이 들어오십니다 하면서 이제 딱 들어오면서 이제 한 아이가 우다다다다다다다다 촤 그래서 모든 거기 있는 스태프과 배우들 모든 사람 그럼 망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감각이었거든요. 이렇게 반짝반짝반짝거리는 뜯어버린 거. 아니요. 커튼을 딱 치는 순간 이제 그 아이는 거기서 놀고 있었어요. 이제 계속 공연 내내 거기에 이제 왔다가 빠졌다가 또 그 뒤에 가서 이제 거기가 그렇게 좋은 공연장도 아니었고 되게 열악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좀 배우들 입장에서도 조마조마했고 스태프들이 안전요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배치는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뜻밖의 선물이라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저희 안에서 아무리 뭔가를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앞으로의 이제 이 1시간을 어떻게 이 아이와 함께 같이 갈까? 막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되면서 정말 생존하려고 아이들과 온갖 네네 순발력을 다 네, 보면서 진짜 모든 감각이 정말 다 열리는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배우로서의 상황에 대한 연습, 혹은 내 몸에 대한 연습, 혹은 읽어내는 연습, 네네. 수없이 많은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저는 예술과 놀이를 이제
뭐 구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저는 그 연습이라는 단어 혹은 훈련이라는 단어를 그 사이에 좀 넣기도 하거든요. 예술가들은 끊임없는 연습, 맞아요. 실패가 반복되어지는 거고 놀이는 그냥 그거거든요. 휘발되어지는 거고 그 순간 거기에서 짠하고 사라져도 되고. 그래서 쌤이 명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고민을 이야기하다가 예술과 그러니까 놀이를 하는 사람을 붙이는 단어가 없어요. 놀이가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람이라는 단어로 예술하는 사람, 노는 사람, 일하는 사람. 그래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게 예술하는 사람은 멈추는 사람, 시간을 멈추는 사람. 쌤은 때로는 구조물로, 때로는 화면에, 때로는 종이에 뭔가 생각을 멈추는 사람인 거잖아요. 예술. 쌤 무대에 멈추고 노는 사람은 그냥 시간을 없애버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도. 저도. 저희 시간 없애는 거 되게 잘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뭐 킬링 타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니요. 놀 때 보면 맞아요. 순삭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배고픈 줄도 모르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배고픔도 모르고 그게 빠져드는 거. 그럼 일하는 사람은 뭐지? 라고 봤더니 끊임없이 시간을 보는 사람인 거죠. 아, 빨리 끝내야. 우리는 지금 일하고 있는 건가? 예술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쌤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야기들을 저 화면의 장면에 이제 멈추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2022년 11월 12일 이 순간 지옥과 고무신과 상변을 이제 멈추어 놓고 있고 근데 사실은 멈추어져 있어야 그 다음에 회귀나 복귀가 또 가능한 거고 이걸 기반으로. 근데 놀이는 이게 우리가 놀이라면은 그냥 뭐 끝. 실컷 재밌게 잘 이야기하고 뭐 시간이 그냥 쑥 지나가고 근데 이게 이제 일이 되어지는 순간 언제 끝나나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그런 좀 개념들을 가지면서 저를 좀 돌아보았더니 그러니까 예술도 하고 싶고 일도 하고 싶고 그래서 소위 저를 이제 놀이 노동자라고 쓰는 이유가 이렇게 놀이와 일과의 그 경계성에 있는 거고 예술은 아닌 것 같고. 어릴 때 올라온 글을 수정해야 되겠는데. 업데이트 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에 상민쌤하고 인터뷰부터 시작을 해서 만나는 과정들에서 끊임없이 나에 대한 방금 말씀하셨던 업데이트, 생각의 업데이트, 방향의 업데이트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고정되어져 있던 그 세계를 끊임없이 평탄은 치니까 용도하면 평탄은 치니까 굳이 무리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가 그런 걸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는 더 근원적인 것으로 가면 물론 내 속에서의 상민 선생님이 잘 정리해 주신 생존의 욕구, 생활에 대한 근거 부분들도 있지만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의 업그레이드가 이 일을 하게 되는 또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상황을 하나 그렇게 선물 같은 상황을 만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되게 다시 또 만나고 싶어 그 상황을. 맞아요. 근데 그걸 만든다고 하거나 그런 애가 다시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갖고 현장에 또 나가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른 사례들에 계속 이렇게 만났을 때 그 만남의 그러니까 만족이나 그걸 통해서 내가 그려보지 않은 세상을 보게 되니까 그게 이제 나의 그 뭔가 성장했다거나 내가 인격적으로 조금 괜찮아지고 있다거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왜냐면 그렇잖아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텍스트로 이해하는 거하고 맞아요. 진짜 다양성을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내 몸이 반응 못 하거든. 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그 예술가들의 몸의 준비, 마음의 준비, 생각의 준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현장을 그렇게 오롯이 읽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잘 연습되었다면 아이가 그 햄버거를 만들었을 때 충분히 감동해주고 감격해주고 또 다시 그 아이의 또 새로운 햄버거가 분해되어서 짜장면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건데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맞닥뜨렸을 때 하얘져 버리는 거죠. 하얘졌을 때 생겨나는 것하고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게 갖고 가면 그렇게 요구되지 않은 상황을 애가 벌였을 때 그것을 못 견뎌하고
빨리 짜장면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짜장면 만들려고 그랬지 햄버거 만들려고 그랬냐고 뭐 이렇게. 5세 아이가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저희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어린이집이 공간에서 아이들 공간에서 해야 되니까 이제 아이들은 또 이게 보니까 20분, 30분 단위의 어떤 시간 일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아침에는 간식 먹는 시간도 있고 또 뭐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이가 너무 궁금했는지 문을 싹 열더니 니넨 뭐 하는 선생이냐 이러는 거예요. 세다. 그래서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선생님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 뭐 하는 사람이지? 이제 이 질문을 아이가 딱 그러니까 워낙 아이들한테는 요즘에 선생님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예전에는 저희 때 학교 선생님이 그치. 뭐 거의 맞아요. 다였다면 학원도 잘안 네, 갔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방과후 선생님 그치. 또 거기 뭐 오는 영어 선생님 또 체육 선생님 뭐 다 선생님이라는데 그래 나는 어떤 선생이야? 그러니까 뭔- 이 수많은 선생 중에 너는 너는 어떤 선생이야? 오늘 너는 왜 뭐 하는 왔어? 선생이야? 이 질문을 5세 아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 언어가 그래서 이렇게 몇 번을 물어보다가 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철학적인 질문 하나 우리한테 던져줬다. 이제 진짜 나는 아이들 만날 때 너는 누구냐? 먼저 왜 태어났니? 이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체계가 별로 없는 단어가 몇 개 없는 애한테 영국 선생님이야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영국이 뭐야? 뭐야? 뭔지도 몰라. 솔직히 얘기해. 뭐야?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저희는 뭐 연극이란 말도 안 쓰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따 몸으로 만날 사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제스처도 똑같이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걔가 딱 문 열고 이 자세로 너 뭐 하는 선생이야 그러길래 우린 조금 이따 몸으로 만날 사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따 보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잠깐 신이 잠깐 내려와서 질문을 하고 떠나는 것 같은 느낌, 환상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신내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상황이 지속되는 사람은 무속인이 되는 거고 찰나간에 누구나 신의 말을 언어를 인간어로 대리해서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애들한테 특히.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쇼크 받지. 장자에 나오는 그 한 구절 있잖아요. 산 위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가 어떤 거는 구멍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구멍도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서 큰 나무에서는 웅웅거리기도 하고 작은 나무에 바람이 들어가면 앵앵거리기도 하고 다 다른 소리를 나타낸다.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 결국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은 그 구멍하고 바람이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작용이 이제 소리로 들리는 건데 나는 그럼 구멍일까 바람일까? 나는 영향을 주어서 그의 소리가 그가 가지고 있는 크기의 항아리에 따라 자기 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존재일까?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그저 구멍이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 내 소리를 내게 하는 존재일까? 이 두 가지를 늘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질문 너 이거 왜 해? 라는 이 질문이 바람이 되어서 온 거잖아요. 상빈 쌤이 바람이 되어서 와서 그랬더니 나에게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받은 이 바람이 나를 통과한 바람이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또 누군가에게 갈 때 이게 바람 힘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는데 힘 있는 바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영향을 주고받는 것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까,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될까 하면서 이제 한 49대 51 정도로 나는 제 스스로를 계속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큰 소리를
주는 소리를 잘 받아서 잘 통과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딱 막혀 있다면 오는 바람을 그냥 거쳐 나갈 뿐이고 거쳐 나가 버리면 그건 또 다른 누구에게 어떤 것도 못 주게 되는데 이런 이 49대 51의 관계들을 늘 좀 고민하면서 이제 바람과 구멍의 관계들을 좀 바라보는 것 같고 아이들하고 만날 때 바람이 되어서 가고 싶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바람이 되어서 예, 지옥 선생님이 들었던 뭐하러 온 선생이야라는 그 바람이 또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닫고 있으면 그게 뭐 개무시하고 뭐 이따 봐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아 그 관계의 호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예. 고민되어지는 중요한 또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건 장자 이야기니까 내 이야기 아니고 장자 이야기니까. 상빈 쌤은 어쨌든 근본을 두드리는 이야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일 왜 해요라고 해서 1, 2, 3, 4, 5 뭐 저도 그래서 그것도 한번 써봤거든요. 내 일을 왜 하지? 1 먹고 살려고 2 내가 잘하는 게 이거니까 3, 5 다른 거는 귀찮아서 5 뭐 재밌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방지해놔 버렸잖아. 자기 답의 크기들이 자꾸 심화되어져 가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이왕이면 내가 잘하는 걸로 하고 싶다. 그럼 너 잘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지 않아? 너 노가다도 잘하잖아. 삽질도 잘하잖아. 근데 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따라가고 쌤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확 뒤집어진다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참 밉다. 참 밉다. 이렇게 사람을 까발리게 만드나? 뭐 지금 저의 어떤 그 여정에서 필요했던 질문이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 저는 여기 올 때 이제 고민수 선생님한테 많이 기대고 선생님이 다 열어주실 것이다. 그럼 저는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더 많았고요. 근데 진짜 필요한 시기에 그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필요한 시기라면 쌤이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시기라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더 계속 예술로 더 재밌게 살고 싶은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제 돌아와서 그럼 너는 왜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질문이었기 때문에 최악의 교육가는 예술가가 아닌 교육가고 아하. 최악의 예술가는 교육자가 아닌 예술가. 이게 너 최악이지. 교육가는 예술이 없는데 무슨 교육이야. 교육이 없는데 무슨 예술이야? 교육이 없는데 무슨 예술인데 뭐 이러고. 그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그 타이틀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길어서 저도 떠올리면서 최악으로만 우리가 불렀죠. 전시 보러 온 교장 선생님이 타이틀을 보고 이 전시 때 오셔가지고 제 옆에 이제 대충 설명해드렸거든요. 쓰고 오시더라고요. 자 이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특강 때 이 단어를 쓰고 싶은데 이 명칭을 쓰고 싶은데 써도 되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써도 되는 건데 그걸 그 교사의 양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함부로 갖다 그냥 자기가 자기 단어인 것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양심을 느끼셨는지 디렉터한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쓰겠다라고 하는 거가 선생님들의 태도는 이런 건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 교장 선생님이 양심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기본적인. 대부분은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맞아요. 대부분은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자기 입을 통해서 나갔다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자기 저작권을 자기한테 있다고 그러고 얼마 전에 놀이판에서도 그런 일이 좀 벌어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한 친구가 이게 사회적 저변 학대를 위해서 확산이 아니라 결국 소유권으로 가는 거구나. 놀이마저도.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도 처음 이제 바뀌었을 때 이게 유튜브에 올라온다고 했을 때 유튜브의 그 저작권 개념이나 자기 거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다른 사람이 쓴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이거 프로그램 힘들게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연구 안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써버리면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쓰는 사람한테 내가 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조금 그런 일종의 문화예술 교육 마인드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는 저는 좀 저도 이제 일본어로 쓰는 게 그건데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워딩을 썼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꾼다는 게 그게 옳은 방향으로 바뀔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세계하고는 또 다른 무언가를 해내고 싶은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말을 여러 사람이 많이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내가 힘들고 애써서 만든 이 교환 하나가 저는 그래서 그거 막 배포하거든요. 맞아요. 메일 주소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막 날리고 그러면 들을 때 잘 몰랐던 거 자기가 한번 보면서 자기 것 되고 그럼 그거 또 잘 써먹을 수 어차피 있고. 똑같지 않았어? 자기화시켜서 그렇지. 응. 그랬을 때 그 중심 이슈에 대해서 이거 왜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의 공통의 목표들이 생기는 힘들이 많아지면 그때 세상이 바뀌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노는 걸로 아이들을 놀면서 아이들을 만나는 제일 큰 이유가 이 아이들이 만들게 될 세상에 대해서 좀 기이하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성적만 보고 직업만 보고 뭐 이렇게 하던 세상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좀 더 자유롭고 여유로워지고 친구도 뭐 볼 줄 알고 혹은 내한테 있는 이 욕심들도 좀 드러내고 그런 모습들로 이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또 좀 세상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 이유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 방법은 나만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 그냥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학원 차려야 돼 그냥 그럼. 학원 차려야죠. 그러니까 이 일이 실제로 며칠 전에 일어났었던 거예요. 제가 어떤 친구가 문제가 많다고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엄마가 늘 불려다니는 거예요. 친구랑 뭐 조금 그랬는데 엄마 불려가서 또 얘가 과잉 행동을 해서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환경이 맞아요.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얘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분이 간곡하게 부탁해서 얘랑 몇 시간만 좀 같이 봐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쉬는 날 그 아이랑 한 4시간 정도를 같이 놀았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제 나한테 빠진 거지. 얘만 좀 봐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가외 선생으로 놀이 가외 선생으로 저를 일종의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얘만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룹으로나 뭐 같이 놀기는 놀겠는데 이렇게 소유화되어지는 것으로 저는 저를 쓰고 싶진 않다. 돈은 많이 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내 영혼을 팔 만큼의 액수가 되었다면 또 혹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소유되어짐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무신 학교도 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만나는 게 이제 공공을 통해서 뭐 교육청이 되건 재단이 되건 뭐 이렇게 해서 무작위한 누군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학원처럼 이렇게 가면 지금쯤 예전에는 성공할까 아리까리 했다면 지금쯤이면 그런 아이들만 이렇게 딱 모아서 고액가외로 고액무료로 하면 돈 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살짝 흔들림도 이게 없었다면 거짓말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물론 그 한 아이가 만들어낸 세상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나 아니라도 누군가 또 있을 거다.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초등학교 방과후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노는 그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 반에 왔던 애가 1시간에 20만 원, 30만 원씩을 내고 병원에 가서 일종의 놀이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 거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고무신이 훨씬 더 좋은데 그런데 왜 거기 가? 몰라요, 아빠가 가라네요. 거기 가면 좋아? 아니요, 고무신하고 노는 것보다 재미없어요. 근데 문제 있다고 설정을 해버리니까 그렇지. 문제 있으니까 얘는 또 병원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고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얼마나 됐어요? 1시간 반 정도. 우리는 놀았나요? 일했나요? 예술했나요?